네, 사회성은 인간이 태어나서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하고 관계를 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죠. 그럴 때에 내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하고 내하고 어릴 때는 생애 초기에는 사실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나인지 부모가 나인지 몰라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1차 모성 몰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이가 울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 나는 이 세상에 참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참 유능한 존재구나를 느끼게 돼요. 이와 같이 부모의 반응 또는 부모의 태도가 바로 내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후부터는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성 연구를 많이 해보다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중에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은 1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약 85%는 인간성 또는 성격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85%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회성이 이 세상에서 21세기에 굉장히 필요하다. 2차 산업혁명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회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아이가 생애 초기 중에서 생애 초기에서 사실은 태뇌부터예요. 태뇌부터 한 15 또는 18주부터는 아이가 태동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부모하고 아이하고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의사소통의 최초가 생애 태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럴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생애 초기 1세에서 배서에서부터 1세까지가 참 중요하고요. 그때는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엄마 역할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후에는 아이가 걸음마 시기 2세에서 3세 때는 또한 이 세상 밖에 나가게 되죠. 그럴 때는 아빠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빠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사실은 엄마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던 것이 떨어지는 시기가 돼요. 그럴 때에 건강한 분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와도 삼자관계가 최초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전하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 친구하고만 나하고 딱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몰입돼 있다가 이제 다시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도 건강하게 안전하는 경험의 시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빠는 주로 또 엄마와 달리 좀 이렇게 양육이라든가 이런 역할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한테의 도전적인 놀이를 통해서 나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아빠가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이는 내가 나의 능력을 이상을 뛰어넘는 성취감, 자신감을 갖게 돼서 사회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사회성을 놓쳤던 아이들의 특성들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만 고집한 아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아이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지요. 자기만 옳지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하니까 친구들은 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를 눈치 없는 아이로 보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또 역시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아주 지나친 소극적인 아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비율을 맞추는 게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지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혼자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영문을 모르고 얘는 지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던 아이들이 그 경험들이 잘못 사회성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아이는 반대로 내가 이랬더니 친구들 관계가 없더라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아이로 변화버리거든요. 또는 반대로 소극적인 아이는 내가 이랬더니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라고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건전한 사회성 관계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경험에 의해서 길러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세에서 2세 때가 어때면은 사회성의 기초고요. 3세에서 6세 때가 사회성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 어때면 0에서 6세 때 인격이 80% 형성이 되잖아요. 그 시기 때 사회성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치면 그러면 그 시기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이 내일보다는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이제 뭐 고등학생, 고3 학생들, 대학생들 성인 되어서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또 그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 순간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다 거슬러 올라보면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애 초기 했다면 이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자기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졌을 텐데 하지만 이 시기에 안 좋다 하더라도 이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왜 안 좋을까를 다스면서 역사를 그때에 상처받았던 미해결된 과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은 사실은 변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질과 또 성격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질은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한 기질 아이들은 대부분 어때요? 사실은 저희가 20년 이상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순한 기질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한 기질 아이들은 대체로 잘 지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중에 그렇죠. 순한 아이는 잘 적응하고 규칙적이고 잘 수능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느린 아이들, 소심한 아이들, 그리고 예민하고 까다스러운 아이들은 어디 가나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온다고 다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질 자체도 내성적이거나 아주 이제 예민하거나 소심하거나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예민하고 소심한 아이들이 다 사회성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에 맞게 상호작용,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자존감이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아이의 성격은 변화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성적인 아이는 아이들이 내면에 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럴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내성적인 아이한테 이 두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유아기 때나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이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유아기 때 두려운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거냐? 아이가 안전하다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안심이 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심이 되었을 때, 안정이 되었을 때 아이는 세상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거의 이제 분리불안 많이 느끼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학교에 안 가고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를 어떻게 도울 거냐 하면 아이는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낯선 상황에 갔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 들어오게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애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함께 있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아이가 조금씩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실 뒤에 그리고 복도에 딱 돌아보면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안전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이 줄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교문에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빨리 또 뛰어가고 그래서 함께와 따로가 같이 경험하면 아이가 안심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경험이 내성적인 아이한테 필요하면 그 아이는 안전하구나를 경험하고 또한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아이하고 부모하고 만나면 또 굉장히 순한 엄마하고 만나면 엄마가 참 키우기가 힘들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엄마는 이 아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하모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들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에너지를 다 빼줘야 돼요. 빼주고
이 아이들은 불규칙해요. 잠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도 꽤 많고. 근데 이 아이는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또 이 아이대로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해주면서 그 아이하고 함께 조율하면서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아이를 좀 더 나은 또 자기 삶, 자기로서의 기질이 있지만 자기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질에 맞게 부모 양육 태도가 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도 부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응?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기질이 또 맞아도 좋아요.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면 예민하고 소심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해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소심하고 느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가 느리고 소심하면 싫어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누군가 보다는 내가 아이가 갖고 있으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갖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성에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듯이 엄마도 이 아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죠. 예, 그 후에 아이를 이해하는 거, 그 도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서로 조율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튜닝이라고 하죠. 그럴 때 제가 조율하는 상호작용하는 놀이로 제가 이제 QR에도 넣어 놓았는데요. 보면 이게 엄마하고 쿵짝놀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딸기라고 하면 선생님이 주스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목소리 톤이나 높낮이나 장단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딸기, 주스, 딸기, 주스, 딸기, 주스, 딸기. 주스, 주스. 예,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예, 이게 쿵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댄싱하는 듯이 어울리지면서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너, 너는 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이런 것이 사실 조율 경험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같이 신체적인 것도 똑같이 이러한 조율 경험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누구하고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QR에다가 놓아놨습니다. 일단 사회성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here and now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아이한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어때요? 아이의 말에 잘 경청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엄마는 준비되어 있다. 네 말을 이해할 준비를.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아이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표현을 아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이들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에 친구한테 얻어맞고 왔거나 때리고 왔을 때에 부모는 저는 이렇게 묻는 게 좋다고 봐요. 네가 오죽하면 때렸겠니? 이유가 있지 않겠니? 하면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단은 맞을 것이다. 부모님은 내 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엄마 내 편이다 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팁이 있죠. 아까 옥시토신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 했나요? 예, 그렇죠. 터치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은 신적인 경험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정말 접촉해 주세요. 컨택한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와 너가 만났을 때, 조이닝 되었을 때에 아이는 나 혼자가 아니야. 관계하는 것이 즐겁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아이한테 다가가시고 접촉해 주시고 그리고 개방적이게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약속을 할 때에 그냥 섣불리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백지수표를 나뉩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나중에 어때요? 도덕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약속을 하실 때에
굉장히 순종하셔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이한테 아이가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필요할 때에 함께 있어주는 건데요. 부모님은 거꾸로 하세요. 아이가 독립하고 싶을 때는 옆에 붙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달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 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는 따로와 저는 가치가 잘 적절하게 활용될 때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기지가 필요할 때 엄마가 막 갑자기 밀착되거나 아이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이렇게 밀착되면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적절한 관계, 안전한 거리를 두시고요. 또한 엄마가 필요할 때는 더 같이 있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